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장년층의 근감소증과 다른 성인 질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내가 요즘 예전 같지 않네.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고 무거운 쇼핑백 들기도 힘들어졌어요. 의자에서 일어설 때도 음차 소리가 절로 나오고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 뒤에는 근감소증이라는 무서운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우리 몸의 다른 질병들을 연쇄적으로 불러오는 첫 번째 도미노 역할을 하죠. 오늘은 근감소증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당뇨병, 골절, 심지어 치매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근육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을 제대로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근육을 단순히 힘을 내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근육은 우리 몸의 종합건강관리소입니다. 근육에서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특별한 물질이 분비되는데요. 이 물질이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며 뼈 건강을 지키고 심지어 뇌 기능과 혈당 조절까지 도와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중한 근육이 30대 후반부터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50대 이후에는 더욱 빨라져서 75세가 되면 젊을 때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단순히 근육량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근력과 근기능까지 함께 떨어지는 질환이죠. 그런데 이 근감소증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다른 질병들의 첫 번째 도미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질병들과 연결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낙상과 골절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넘어질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집안의 문턱에 걸려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라는 이야기 주변에서 들어보셨죠? 한번 넘어져서 골절되면 활동량이 더 줄어들고 그러면 근육이 더 빨리 사라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는 골다공증입니다. 근육은 뼈를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뼈도 함께 약해져서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하고 둘이 함께 오면 골절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세 번째는 당뇨병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세포가 혈액 속 과잉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해 주거든요. 근육이 줄어들면 이 기능이 떨어져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로는 심혈관 질환입니다. 근감소증과 함께 오는 근감소성 비만은 고혈압, 고혈당, 이상지질혈증 등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들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폐경기 여성분들께는 더욱 위험하죠. 마지막으로 노쇠와 인지 기능 저하입니다. 근감소증은 비정상적인 노화 현상인 노쇠의 핵심 원인입니다. 이는 일상생활 기능 장애로 이어지고 심지어 인지 기능 저하까지 불러와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사망률을 높입니다. 정말 무섭죠?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다행히 근감소증은 충분히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근감소증인지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근감소증자가 진단 체크리스트입니다. 4m를 걷는데 5초 이상 걸리시나요? 악력이 남성 26kg, 여성 18kg보다 약하신가요? 의자에서 30초 동안 10번 일어서기가 힘드신가요? 5kg 이상 물건 들기가 힘드신가요?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드신가요? 특별한 병 없이도 지속적으로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신가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하나 드릴게요. 근감소증이 진행되면 회복이 어렵지만 초기 단계인 노쇠는 노력을 통해 정상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예방 가능한 질환입니다.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는 말 정말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근감소증을 극복하는 황금 삼각편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근력 운동입니다. 주 2회 이상 하루 20분 정도면 충분해요.
간단한 동작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팔 들어 올리기는 탄력 밴드를 이용해서 천천히 팔을 위아래로 움직여 주세요. 스쿼트는 의자를 뒤에 두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해 주세요. 까치발 들기는 벽을 잡고 까치발로 서서 10초씩 버텨보세요. 특히 하체 근육을 꼭 단련해 주세요. 우리 몸 전체 근육의 70%가 하체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유산소 운동도 중요합니다. 걷기를 하루 30분에서 1시간, 주 5일 이상 해주시면 심폐기능이 향상되어서 근력 운동의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기억하세요. 움직여야만 근육이 유지되고 회복됩니다. 침대에 누워있으면 일주일 만에 3년치 근육이 사라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단백질 중심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입니다.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려면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체중 1kg당 최소 1.2에서 1.5g의 단백질을 섭취해주세요. 5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60에서 75g 정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3끼에 걸쳐 고르게 나누어 드시는 거예요. 아침 20g, 점심 20g, 저녁 20g 이런 식으로요. 단백질 식품으로는 동물성 단백질인 육류, 생선, 달걀, 유제품과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 콩, 렌틸콩, 퀴노아, 견과류를 번갈아 드시면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근육량과 근력 증가에, 식물성 단백질은 보행 능력과 근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니까 상호 보완적으로 드세요. 그리고 근육의 70%가 수분이니까 물도 충분히 드시고요. 칼슘, 비타민 D, 마그네슘 같은 뼈와 근육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도 챙겨 드세요. 만약 식사로 충분한 섭취가 어렵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에 단백질 보충제나 비타민 D 보충제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셔야 근육 회복과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져요. 스트레스도 잘 관리해 주시고 취미 생활이나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셔서 정신 건강도 챙기세요. 흡연은 피하시고 음주는 적절히 조절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참고로 한의학에서도 사지근력 감소를 위증이라고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약, 태극권 같은 도인운동, 침치료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 임상 연구는 부족하지만 서양의학적 치료와 병행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근감소증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고 방치하면 우리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운동과 영양,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죠. 오늘부터 작은 실천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준비하세요. 단,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니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반드시 의사나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맞춤형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국가 검진을 통한 골다공증 검사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